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우리기술 투자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기술 투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만약에 우리기술 투자가 두나무의 엑시트를 하게 된다면 다음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내용인데요. 정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럼 우리 기술 투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우리 기술 투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투자 조합액 같은 경우는 펀드를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십니다. 펀드 같은 경우도 여러 금액을 모아서 여러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자 조합도 개인, 기관, 정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는 우리 기술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이 금액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 그리고 직접 투자의 방식은 말 그대로 직접 투자하는 것이겠죠.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에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상당히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를 넘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S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더 나아가죠. 그래서 이 시리즈 A, B, 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캐피탈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정부 수혜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기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사 헤드라인을 먼저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첨단 바이오 R&D 투자 확대를 하겠고 스타트업도 2035년까지 연 1000개씩 나오게끔 한다는데요. 밑으로 쭉 기사를 읽어보면은 여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첨단 바이오 기술로 소프트웨어 그리고 혁신적 바이오 의약품 개발, 노인성 질환 진단, 치료 및 영노화 기술 개발 등을 제시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첨단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와 관련해서도 2035년까지 200조 원 시대를 열게끔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제 생각엔 이러한 약속이 나온 이유가 현재 정치권 화두인 의대 증원과도 살짝 엮여 있는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의들이 많이 사직한 만큼 의사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아마도 이런 R&D 투자를 통해서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즉 AI를 활용한 의료 기술을 높이면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충북 지역에 의대 정원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 증원 배정이 됐다면서 첨단 바이오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 바가 있었죠. 제가 생각한 대로 어느 정도 의대 증원과도 엮여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기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왜 이 기사를 살펴봤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 보시면 2035년까지 연 1000개씩 스타트업이 나오게끔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기술 투자 주주 여러분들은 벤처 캐피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투자금 회수로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 특례 상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IPO가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것은
기술력은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서 2005년에 도입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 자체가 제약바이오 업종 때문에 도입이 된 건데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은 R&D 투자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흑자를 낼 길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으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기술 특례 상장 혜택을 바라보고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 IPO가 더욱더 빨라진다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들은 더욱더 빠른 시일 내에 투자금 매수를 통해서 크게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하는 이슈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기술 투자가 어느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오 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만큼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해서 우리 기술 투자가 XTR 시간을 점차 줄여서 매출액 증대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 기술 투자가 어느 기업에게 투자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투자가 어디에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 감사하겠고, 그럼 다음으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기술 투자는 최근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면서 지금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일단 흔히 심리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21선 이평선을 이탈을 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예전 쌍봉 부근 근처와 3월 20일, 여기 이 부분이겠네요. 3월 20일 저점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과거에도 이 라인을 지지받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때 네, 지지를 받았던 때가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은 이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상승 시에는 지금 최고점 부근이 약 한 12,000원, 13,000원 부근인데, 과거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갔을 때도 사실상 이 부근이었죠. 흔히 지금 삼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쓰리봉 형태인데요. 상당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해야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사실 봉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다음에 지지선을 무너뜨리며 더욱더 하락의 추세가 깊어지는 주식의 특성 때문에 상승 시 지속적인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설명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